네, 금요일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체크리스트 달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표님, 젠슨왕 한마디에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반도체 주들인데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 8만 원 목표로 잡고 들고 있지 않다면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 눌림 나올 때마다 저는 접근하는 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부터 사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눌림에서 좀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물론 뭐 HBM 공급이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휴일 동안에 나온 이슈가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그리고 젠슨왕 CEO를 포함해서 임원 3명이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판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관련해서 그 투심을 위축시킬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눌림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모아 나가는 거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단기적인 뭐 투심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에 뭐 눌림이 많이 나왔었죠. 뭐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오히려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물러설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평가가 좀 이뤄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나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반 디램 이익률이 HBM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추정치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디램 영업이익률이 18에서 한 20% 정도였다면 이제 이 하반기에는 36에서 42%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HBM이 기존의 35%에서 4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눌림을 마무리하고 좀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괜찮다. 8만 원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젠슨왕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 쪽으로 눈길이 많이 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에 손을 들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6월 달에 HBM3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는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정된 지금 수요에서 이 공급단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공급하던 HBM3의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향후 정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가격단에서는 워낙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우위적인 측면 좀 가져갔었던 흐름인데 물론 이번 젠슨왕의 좀 기자회견에서 많은 좀 힌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6월달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일정을 말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럼 NCF 방식으로도 충분히 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시선이 굉장히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제가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물론 HBM3 이 달에 대한 밸류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HBM4나 그 나온 추가적인 스펙업에 대한 흐름 자체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진출이 올라가고 마이크론 자체도 최근에 수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로 좀 기울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TC본더 경쟁을 일축하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도 알리면서 또 강하게 올라섰잖아요. 네.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원래 작년 한 9월, 11월 달 나왔던 공급 계약에 대한 매출 반영이 2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항상 리포트 자체가 공급 계약과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목표가 사양이 나왔었는데 물론 우리가 듀얼밴더, 2호나 3호나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장비 회사들 우리가 폴더블만 보더라도 파이넴텍이나 KH박텍 또 내장 힌지, 외장 힌지 쪽에서도 독점하다가 결국 2호나 3호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시장이 성장한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원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수익성 마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은 결국 이게 아마 하나정밀 기계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ASMPT 같은 회사들도 들어온다라도 아마 수율이 점유율 자체가 10% 아니면은 내지 20%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굉장히 여기서 지금 향후에 블랙엘 가속기 이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도 TC폰더 장비를 한미 반도체에 훨씬 더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 상단 어디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 나왔을 때 20만 이상은 사실 삼성전자가 NCF 방식을 NUF 바꾸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우위적인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NUF를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에 일본에 있는 니믹스라는 회사가 거의 5년간 이제 소재를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NCF 방식을 간다. 물론 이제 세미스란도 공급 계약을 했지만은 마이크론도 NCF 방식으로 지금 이게 수율이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게 이미 떠난 자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후에 공급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관련된 이 밸류 자체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 전해주셨고 대표님 지난 수요일에 나오셔서 DI 말씀 주셨잖아요. 그날 날아갔어요. 한 20% 이상 급등 나오다가 물론 좀 윗골이 달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DI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현 시점 탑픽 여전히 DI인가요? DI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또 다른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DI도 지금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지만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눌리면서 다시 재공략하는 거는 DI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K시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K시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장비 쪽으로 그 CMP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CMP가 뭐 식각이나 포토 이런 그 전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과정에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장비고요. 그리고 일단 이 CMP 장비가 앞으로 이 고성능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MP 장비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CMP 장비라고 하면은요, 그 웨이퍼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K시텍이 CMP 장비에서 CMP 그 소재 쪽으로까지 같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좀 외형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MP 같은 경우에는 그 HBM처럼 적층 단수가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큰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적상의 어떤 반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상으로 봤을 때도 K시텍은 계속해서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면서 K시텍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탑픽으로 K시텍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바라보세요? 이오테크니스가 최근 좀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을 좀 가지고 왔고 물론 지금 이제 이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디스코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오테크니스 자체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쪽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시장에서는 점유율 20% 이상만 점유해도 충분히 선방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디램 e스포츠 자체가 삼성전자향에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과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 캐펙스 투자 축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워낙 이제 그 HBM 자체가 적층으로 많이 쌓여져 있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레이저로 이제 커팅하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만큼 이오테크니스가 어느 정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물론 최근에 TSMC도 관련주로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추가적인 신사업이 유리기판 TGV 공정 장비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삼성전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독일 회사와 그리고 캡트로닉스가 이제 아마 26년 양산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 뭐 시양산 테스트나 이쪽에 이오테크니스의 TGV 장비를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밸류체인단 안에서 이오테크닉스 오늘의 탑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석유가스주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대응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네.
액트지오 대표가 한국에 입국했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고 관련해서 호재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관련주 눈여겨봐도 될까요? 딱 이게 작년 7월 말에 처음 테마주로 나왔던 초전도체 흐름이랑 전 너무 비슷하다고 좀 그죠. 생각을 하고 예. 있고 처음 그때 아카이브 논문이 나왔고 이제 여러 대학교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미국이나 여러 유럽 쪽에 있는 이게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것도 결국 시계 자체가 깁니다. 결국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거는 아마 정도 6개월 정도 흐름으로 주식적인 접근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흐름은 아마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이게 최근에 나왔던 뭐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예전에 가야나 국가 남미 국가에 있는 가야나가 이 석유 한 100억 배럴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 애초에 여기가 엑슨모빌이 지분이 50% 투자했고 중간에 이게 쉘 유명한 미국에 있는 쉘 업체도 중간에 나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시추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뭐 오늘 뭐 한국의 뭐 그쪽이 뭐 매장량이 생각보다 뭐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 애초에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간 것도 흐름뿐이지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전도체 때 생각보다 그 테마들이 좀 네. 길게 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초전도체도 그 사실 경영학 교수가 기자회견 될 때까지 피크아웃이었습니다. 그때가 피크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탐사가 나올 시점이 아마 내년 초까지는 가봐야 그게 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길게 보면서 이슈는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주들의 흐름. 지금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좀 이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돈이 들어온, 수급이 들어온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테마가 사실 이 가스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이걸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오후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간 전후로 해서 분명히 좀 등락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저도 이 테마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일단 한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짝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슈팅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업적인 이런 현실성을 떠나가지고 뭐 테마의 화제성이나 지속성은 일단은 내년 초에 이제 경제성이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몇 개월 정도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고 있다.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테마주에서는 그 대장주를 좀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요. 관련주라고 엮여는 있지만 만약에 잘 안 오르는 종목, 좀 덜 올랐다라고 해서 안전한 종목을 또 이제 좀 선택을 하면은 이제 어중간하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땐 다 같이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대장주를 선별을 하는 게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스전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부터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이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느 정도 돈이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죠. 눌림목에서 좀 공략하시는 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 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탑픽으로 한국가스공사 받았습니다. 탑픽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어차피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종목은 똑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MSCI 편입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저 수급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보통 시청이 5조 이상 되면 MSCI 편입이 되는데 지금 4조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크고 물론 이게 결국에는 지금 동해에 있는 가스는 자체가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스를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걸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있긴 한데 이제 가스전 이제 2부 자체가 이게 기존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0%를 가지고 있고
70%가 한국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보니까 한국 석유가 한국 석유공사냐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상장돼 있는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업체고 관광 만드는 업체지 물론 석유 정제를 하기도 하고 유통도 하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 이 관련된 대표주는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네. 관련주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동일하십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에 강했던 섹터들이 6월 들어와서부터 좀 힘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이 안에서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장님, 화장품주 지금 뭐 해운 운임비가 올라가서 수출주, 화장품에 타격이 있다. 이 소식에 주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체 뭐 많이 올리기도 했었고요. 화장품주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는 그래도 내년 초반까지는 그 실적적인 베이스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운임비 자체도 이제 특히나 뭐 베트남이나 다른 공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미 북미 쪽의 공장을 어느 정도 계속 증설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북미 쪽에 대한 공략에 어느 정도 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많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임비에 대한 흐름보다도 결국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영업 마진 자체가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 자체로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다수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흐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임비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VT나 실리콘트 회사들도 지금 PER이 해봐야죠. 15배, 13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2, 3분기에 대한 오히려 성장세가 훨씬 더 좀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아까 했던 뭐 석유, 가스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차익 시전일 때 오히려 주가에 다시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좀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대형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5월달에 코스알엑스 인수했던 게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북미 쪽에 오히려 익스포저가 훨씬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중저가형 쪽으로는 코스알엑스가 이에 올리브영도 들어가 있고 실제 올리브영이 해외 쪽 진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이고 실제 1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흔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설화소 재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2분기 때는 중국 쪽도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될 거고 북미 쪽 진출도 많이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형주에서는 좀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갔다가 조금 눌려 있는데 지금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 주셨고요. 대표님 화장품주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시각도 동일하신가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좀 핵심적으로 투자 판단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일단 저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수요가 얼마나 이제 뒷받침이 돼줘서 이제 수익 창출로 연결이 되느냐 이건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가 너무나 확인이 되고 있고 수익 창출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단기적인 뭐 운임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뭐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화장품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런 수익들이 이 공급 충격의 어떤 좀 단점을 상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선케어 시장에 좀 많이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선케어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선케어 쪽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7월 1일에 모크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북미 쪽에 진출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관련한 이 법안에 맞춰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규제
관련해서 우위를 확보한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탑픽도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미리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잉그로드랩입니다. 네, 일단 잉그로드랩도 미국에서 좀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미국의 토토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토토화 공장은 FDA 감사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부터도 그 OTC 화장품, 일반 의약품 화장품 쪽으로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OTC 화장품에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그 성수기죠. 근데 그래서 겨울에도 네. 또 바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름에 좀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때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상저하고로 어떤 수익성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어서 잉그로드랩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탑픽으로는 잉글우드랩 받아봤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